현금 흐름 완전 정복 1강.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이익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업의 진짜 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 완전 정복입니다. 영업이익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비용을 빼고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회사의 통장에도 정말 돈이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현금 흐름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익과 현금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을 1,000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조건에 따라 이익도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1,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원자재 대금도 지급해야 하고 공장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있는데 정작 사용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금 흐름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금 흐름은 실제 돈의 움직임입니다. 현금 흐름을 아주 쉽게 말하면 기업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 기업의 장부상 숫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기업이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을 봅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돈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 돈을 빌리거나 갚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일까요? 초보 투자자라면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본업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한다면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매출이 크게 늘었는지, 재고가 지나치게 쌓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현금이 묶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익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기업을 분석하려면 이제 질문 하나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들어오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매출은 기업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고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그 성과가 실제 돈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강 핵심 정리.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이익과 현금은 같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은 기업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은 크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볼 때는 얼마를 팔았을까? 얼마를 남겼을까?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 질문이 현금 흐름 공부의 시작입니다. 다음 2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가장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2강.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현금 흐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오늘은 이 가운데 투자자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낸 현금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식품 회사라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반도체 회사라면 반도체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본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실제 돈을 받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여러 영업비용을 지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종합한 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본업에서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영원히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확인했더니 A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120억 원입니다. B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억 원입니다. 똑같이 영업이익 1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실제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외상으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B기업이 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도 잡혔습니다. 영업이익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기록됐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좋아 보이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도 현금이 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재고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은 얼마나 늘었는지, 재고 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해만 플러스인지 아니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플러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흐름입니다. 영업이익과 함께 보십시오. 영업이익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수익성을 보여주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보는 것보다 함께 비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한다. 이런 기업은 본업의 성장과 실제 현금 창출력이 함께 좋아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악화된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질문. 앞으로 기업의 실적을 볼 때 다음 순서로 질문해 보십시오.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따라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숫자를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생기면 기업 분석이 훨씬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발생한 실제 현금의 흐름입니다. 둘째,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본업에서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이 좋아도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성장. 이 3가지가 함께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업이익을 공부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갈 차례입니다.
장부에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현금도 들어오고 있는가? 좋은 기업을 찾는 투자자는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데 왜 좋은 기업일 수도 있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흐름 완전 정복 3강.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왜 좋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처음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숫자를 봤더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나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오늘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3년 뒤에도 경쟁해야 하고 10년 뒤에 새로운 시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움직임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는 돈을 썼다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00억 원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숫자만 보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했더니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신 생산 설비를 구입하는데 2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억 원은 그냥 사라진 돈일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투자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장 기업은 왜 돈을 많이 쓸까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 주문이 계속 증가합니다. 기존 공장만으로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시설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투자활동에서는 많은 현금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새로운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공장과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기업이 앞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면 엄청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큰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성공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나중에는 더 많은 영업 현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마이너스니까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돈을 썼는가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썼는가 보다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생산 설비인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효과가 불확실한 자산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마이너스 1,000억 원이라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큰 플러스입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 좋은 것 아닌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을 매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투자 자산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처분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필요한 자산까지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플러스와 마이너스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마이너스입니다. 내용을 확인했더니 공장과 생산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본업에서 번 돈을 미래 성장에 다시 투자하고 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만한 패턴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투자 활동에서도 막대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어디에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속 빌리고 있는지, 회사채를 발행하는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지, 다음 시간에 배울 재무활동 현금 흐름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숫자로 읽어보십시오. 현금 흐름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본업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미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준비한다. 이 흐름이 보인다면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이 회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3강 핵심 정리. 오늘은 4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둘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셋째, 공장 증설이나 생산 설비 투자처럼 미래 성장을 위한 지출이라면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보다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벌고 투자활동에서 미래를 위해 현금을 쓴다. 좋은 성장 기업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금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다음 4강에서는 마지막 3번째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지 갚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